네, 반갑습니다. 일품왕으로입니다. 어제 21강 1번부터 4번까지 다 해서 올린 거 보이죠? 했는데 음성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또 다 지우고 싹 다 지우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처음 수업을 하는 것처럼. 자, 몇 쪽이냐면 128쪽이고요. 자, 1번부터 수업할 건데, 자, 어법상 틀린 것은 하게 되면 일단 간단하게 봐줘야 돼요. 자, is니까 주어 찾아라는 소리지. one possible disaster, 주어, is 동사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where이니까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면 되죠. 주어, 동사. worms가 자동사가 돼요. 그 다음 rises는 가장 대표적인 자동사고.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니까 2번 되고요. 그리고 자, enter는 동사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얘가 주어인 경우도 있고 얘가 주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보류. 그 다음에 요거는 대명사예요. 그래서 대명사는 엔간하면 답이 되면 안 되는데 아마 요거를 받아주는, 아니면 여기서부터 보면 자, 명사. 아유, 트리거가 어떻게 명사야? 아이스 에너지 명사, 노스 아메리칸 유럽 명사, 컨스퀀스 명사, 글로벌 워밍 명사. 명사에 s가 하나도 없죠. 그럼 일단은 원이 돼요. 원스가 아니란 소리지.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 5번 같은 경우는 뒤에가 주어 동사 보니까 완문입니다. 그러면 이때 that은 명사절이란 소리죠. 명사절이 되려면 일단은 앞에 동사가 있으면 되거든. 근데 여기 보면 요렇게 생긴 거 있죠. 싹 지워버리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이건 실제로는 부사예요. 그래서 동사 목적어 되겠죠. 그래서 5번도 답이 아니고, 이러면 답이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얼핏 이렇게 쭉 봤을 때 답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씨 틀렸네, 짜증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천천히 봐줘야 돼. 천천히 봐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짜증나네, 해석을 해야 되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예 해석할 생각 자체를 못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가볼 거예요. 처음부터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럼 가봅시다. One possible disaster, 주어. 하나의 가능한 재앙은, 그 다음에 resulting from은 주어가 되면 안 되죠. 여기에 which, is가 생략이 되고, 그 다음에 result, 요거는 우리 잠깐 보고 갈게요. result in이 있고 result from 있습니다. 맞나? 어제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잠깐만요. 맞네. 자, result in이 있고 result from 있어요. result in은 야기하다고, result from은 야기되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동사라서 수동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수동의 의미로 쓰기 위해서 from이라는 단어를 쓰게 돼요. 그래서 야기된 하면 되죠, 해석을. 뭐로부터? warmer temperatures, 더 따뜻한 기후로부터 야기된 하나의 가능한 재난은 북쪽 지역에 is 동사 되죠. potential, 잠재적인 티핑 포인트 하면 되겠죠. 이때 티핑 포인트는 균형을 깨트리는 극적인 변화의 시작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뭔가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쌓여가고 있는데 지금 주기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에 뭐가 쌓여가고 있는데 이게 하나가 딱 더 들어오잖아. 그럼 이게 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시작점을 바로 티핑 포인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한계점까지 온 거야. 여러분들이 선생님 막 놀리잖아요. 대머리 막 이러면서 참아. 빡 참다가 이놈의 쉐이드를 하면서 빡 터뜨리잖아요. 그게 티핑 포인트를 건드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재적인 티핑 포인트예요. 그러면서 associated도 동사가 되면 안 되죠. 여기에 which is associated, 연관된 뭐와? 그린란드의 ice, 요게 빙상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린란드에 있는 얼음과 연관된 그런 잠재적인 티핑 포인트가 바로 온난한 기후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하나의 가능한 재난이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재앙이 하나 생길 수 있는데 이거는 온난화로부터 생기는 재앙이고요. 그린란드의 얼음과 연관돼 있더라. 요거 일단은 1번으로 기억해 주시고, 자, 아틀란틱 컨베이어 벨트, 요때 대서양에 요거는
그 컨베이어 벨트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나중에 합시다. 자, 얘네들은 구성됩니다. 자동사죠. 가장 대표적인 자동사 외우고 구성되다 외우고. 따뜻한 물로 구성이 돼요. 어떤 물이냐면 which is moving up 올라가는 어디로? 동쪽 해안으로. 북미의 동쪽 해안으로. 자, 미국 지도를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요게 이제 노스 아메리카고 요게 사우스 아메리카입니다. 여기에 멕시코, 캐나다, 미국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르헨티나, 뭐 브라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 그 나라들인데 지금 여기가 유럽이니까 자, 요렇게 북유럽으로 올라가는 요렇게 올라가는 그런 게 있어요. 로서 하면 되겠죠. The Gulf Stream. 그래서 이때 걸프 해류라고 하는데 이 걸프가 지역 이름이거든요. 원래라면 이게 안 붙어 있습니다. 미국 지도를 살펴보면 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게 틈이 있거든. 이씨 그리려면 좀 빡센데 어쨌든 요쪽 지역에 있는 그 바닷가를 걸프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1992년쯤에 있었던 걸프 전쟁이 여기서 일어난 전쟁이야. 그러니까 걸프 해류로서 북미 쪽의 동쪽 지역으로 올라가는 그런 따뜻한 이제 그런 물로 구성이 되는 게 바로 대서양의 컨베이어 벨트예요. 그리고 나서 가라앉는 거지. 만피트까지. 그린랜드 가까이에서. 됐죠? 그리고 moving back to the equator. 그러니까 요렇게 돌아간다 생각하면 되죠. 적도 지역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요렇게 가서 쭉 가라앉다가 그리고서 흘러서 다시 이제 요렇게 내려가는 그런 거를 이제 대서양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는데 자, 어떤 적도냐면 그것이 따뜻해지고요.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고 도는 거지. 그러니까 컨베이라는 뜻이 전달하다라는 뜻이잖아.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대학교 가서 뭐 그 배송 대행 이런 알바하러 가면 물류센터 알바 가면 그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계속 물건이 들어와요. 벨트에 올라가 있어서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순환하다라는 뜻이고 자 많은 양의 민물이 자 여기서는 요 아이가 주어라고 칩시다. 들어갑니다. 동사죠. 북대서양으로 그린랜드 가까이에 뭐 요건 버리고 뭐뭐 할 때예요. 접속사 주어 동사 있으니까 얼음이 녹을 때. 근데 문제가 뭐냐면 could shut down이라는 동사가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일단 얘는 무조건 주어야. 맞지? 근데 얘가 동사고 얘도 동사면 동사가 두 개잖아. 그러면 시끌 나뻔 얘가 동사가 아니네. 엔터링으로 바꿔야 되네.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문장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북대서양의 그린랜드로 들어가는 큰 양의 민물은 could shut down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컨베이어 벨트를 다시 말하면 물의 흐름을 멈추게 할 수 있더라. 뭐 때문에 민물은 does not sink like salt water 소금물처럼 가라앉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게 이제 재앙이 생길 수 있는데 얼음과 연관된 온난화 때문에 재앙이 생길 수 있는데 일단은 컨베이어 한국어로 쓸까 영어로 씁시다. 컨베이어 벨트가 이제 순환하는 거예요. 도는 게 이게 3번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민물 때문에 벨트의 순환이 멈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멈춰요. 됐죠? 자 이것이 자 여기서 요거 정말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순서나 문장 삽입 문제로 나오면 이것이 빙하기를 촉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때 이것이 뭐냐면 자 물이 이렇게 올라가서 쭉 가라앉다가 다시 아이스 그린랜드로 가서 쭉 다시 적도로 돌아가서 이렇게 순환되는 건데 많은 양의 민물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때 많은 양의 민물은 이게 얼음이 녹는 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얼음이 녹는 물이 그러니까 그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물이 녹게 되니까 많은 양의 민물이 바닷속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민물은 소금물과는 틀리게 가라앉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순환 자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북아메리카와 유럽에 빙하기가 다시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은 아이러니한 consequence 그래서 아이러니한 결과죠.
지구 온난화의 결과. 그래서 지구 온난화 하면 우리가 점점점 더워지는 거 생각하는데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빙하기가 또 생기는 거야. 한 번도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없죠. 하지만 결과입니다. 자, 어떤 결과냐면 which is 연관된 뭐와 in the past 과거와 연관된 with conveyor belt shutdown.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가 과거에 한번 멈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빙하기가 왔고 그것과 연관된 재난이 올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기후학자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뭐에 관해서 이러한 가능성 맞죠? 몇십 년 전부터 그리고 나서 결정했습니다. 대략이에요. 부상 10년 전에 대조 동사를 It was very unlikely. 이때 unlikely는 가능하지 않는 이라는 형용사고요. likely는 가능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외워주세요. 그 보통은 be likely to 동사 원형 이렇게 쓰죠. 가능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미래처럼 해석해도 돼요. 할 것이다라고. 그리고 be unlikely to 부정사는 할 것 같지 않다라고 해석해 주면 되고요. 하지만 자 그래서 결정했어. 뭘 결정했냐면 10년 전에 이것이 빙하기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는데 하지만 they have now begun to worry about it again.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걱정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쭉 내려가서 여기다 선생님 써줄게요. 결론은 아이러니한 결과. 이 아이러니한 결과가 무슨 느낌인지를 여러분들 잘 알아줘야 돼요. 지구 온난화가 지속됨에 따라서 빙하기가 올 수 있다. 이 저 두 개가 모순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걱정 올라감. 이렇게 생각하면 문장 순서 무난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요거 완벽하게 해석해 주고요. 얘를 1번으로 해석할게요. 자, dam은 영향을 줍니다. keystone species. 또 해야 돼. 요때 키스톤을 핵심 종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자, 여기서 키스톤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키스톤 종이 같이 외우세요. 그 앞에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개체수가 작은데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종을 핵심 종이라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곰, 늑대, 그리고 우리가 좀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불가사리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종에 속합니다. 자, 댐은 핵심 종에 영향을 줘요. 첫 번째, they block the migration. 이주를 막죠. 뭐에? 연어에. 연어도 그럼 여기 들어간다 생각하면 되죠. 연어도. 자, 하나만 합시다. 댐이 핵심 종에 영향을 주는데 댐이죠. 살몬의 이주를 막는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연어는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댐 때문에 뭐 거슬러 올라가잖아. 맞죠? 위로. To their spawning stream. 그래서 이때 산란지 개울 합시다. 개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막죠. 자, 그러면 이제 B를 1번이라고 생각하고 자, 이러한 경우에 이 예에서 하나의 그런 핵심 종은 would be the grizzly bear. 이때 grizzly bear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회색 곰이에요. 자, 봐봐. 여기서 지금 연어 얘기 나왔잖아. 근데 자, 이 예에서 요때 서치지 요런 것들이 힌트 되거든. 그러면 일단 여기서 또 종이 하나 더 나와야 돼요. 얘가 되려면. 근데 자, 연어를 바로 던지고 자, 연어가 피해를 받아요. 자, 이러한 예에서 다른 핵심 종은 회색 곰입니다. 비지. 그러면 얘를 1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얘를 1번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과학자들은 만들었어요. fish radar. 요때 fish가 누군지 알겠지? 연어 사다리. B as well as A. A뿐만 아니라 B도. 매니지먼트, 계획, 스캠스. 그래서 관리 계획뿐만 아니라 사다리도 만들었다니까. 어떤 사다리냐면 어떤 계획이냐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전달하는 the fish를. 요때 around가 여기서는 주변인데 요때 그 장애물 있죠. 그럼 요때 요것도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the obstacle를 바로 쓴다라는 것은
댐을 얘기해 주는구나. 간단하죠. 그럼 얘가 확실하게 1번이 되는 거지. 그다음 장애물을 요때 around가 주변이란 전치사인데 우회하여 갑시다. 그래서 우회하여서 장애물을 돌아서 물고기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관리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have limited success, 제한된 성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연어가 are separated, 분리되어 있거든. from the ecological function of habitat, 서식지의 생태적인 기능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여기 나오네, 핵심 종은 are impacted,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럼 다른 핵심 종 누군지 알겠죠? 당연히 회색곰. 그럼 1, 2, 3 한 다음에 그냥 그 다음 문제를 풀면 돼요,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때. 근데 조심해야 될 게, 굳이 A는 안 읽어도 됩니다, 문제를 풀 때는. 근데 굳이 A는 안 읽어도 되는데 B, C의 관계들을 정말 여러분들이 잘 찾아줘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순서 문제의 힌트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못 찾아내면 야, 이제 골치 아픈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매번 얘기하는데 순서 문제와 문장 사이 문제는 내가 힌트를 찾을 수 있나 없나 거든요. 근데 힌트를 반드시 줄 수밖에 없어. 힌트를 안 주면 아무도 못 풀지. 문제를 내는 사람도 예상을 해요. 아, 이런 것들이 힌트가 되겠구나. 그러면서 학생들이 이거를 볼 수 있으면 답을 맞추는 거고, 못 보면 답을 못 맞추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서 문제를 낸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그거를 돌아서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문제를 내는 사람도 힌트를 생각하고 내니까 너네들도 힌트를 본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가야지. 그러니까 언제나 그 다음 문제를 찾을 때는 그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줄, 그게 내 머릿속에 있는 것과 일치가 돼야 돼요. 요거는 나중에 수업 시간에 좀 더 디테일하게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회색곰이 다른 예예요. 자, without a large amount of salmon, 살몬이 없어서 회색곰은 cannot transport, 옮길 수가 없거든. 많은 양의 해양 nutrients, 영양소를 어디에? inland에. 이때 inland가 먼저겠죠. 내륙. 뭐 하기 위해? 풍부하게 하는 걸 돕기 위해, 토양을, 나무를 위한. 됐죠? 그러니까 연어가 곰한테 잡혀야 돼. 알지? 곰에게 잡아먹히고요. 그러면 나머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 부산물이라고, 바이 프로덕트를, 이런 것들이 부산물이라고 하는데, 부산물을 실제로는 식물이 냠냠하죠. 근데 식물뿐만 아니라 늑대라든지 작은 그 포유류들, 이런 것들이 냠냠하잖아. 그럼 얘네들이 덩을 싸죠. 그럼 이것도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돌고 도는 거지. 결국에는 돌고 도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근데 the lack of vegetation cover, 그래서 초목의 부족은 주어 영향을 줍니다. 새 그리고 작은 포유류에. 만약에 이러한 종들이 사라지고 나면, 자, 요때 이러한 종은 얘예요. 자, 그 동물들은 주어 어떤 동물이냐면 사냥하는, 얘네들을 사냥하는 동물들도 사라지게 됩니다. 강은 주어 어떤 강이냐면 do not produce the bonarjar of salmon, 풍부한 살몬을 생산하지 못하는 강들은 곰을 못 끌어다니죠. 자, 그들은, 곰은 이주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완전히. 끝. 분사구문. creating a gap, 차이를 만들면서. at the center of ecological arch, arch가 이렇게 생긴 것들을 arch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생태계의 아치의 중심의 차이를 만들면서, 다시 말하면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그 다음에 요 지문은 그 실제로는 이거를 생태계에, 보통 여러분들 요런 그림 본 적 있거든. 요렇게. 그래서 곰이 연어를 먹고, 아니 뭐 이렇게 도는 거 있죠. 요렇게 돌아가는 거 순환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어디, 요 지문이 어디 나왔냐면 여기에 한번 나왔었어요. 이게 작년 수능 특강 영어인데, 여기 보면 나오죠. 수능 특강 영어인데, 여기 보면 자, Great Bear Rainforest 버리고, 자, Bear는 drag salmon in the forest, 숲으로 살몬을 데려가요. 어떤 숲이냐면 벌레가, 그리고 균이 turn the salmon into food, 그 연어, 남은 연어 음식으로, 나무를 위한 음식으로, 마치 퇴비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들이 제공해 주죠. 집을 새한테, 그리고 그들의 브랜치에서, 그리고 늑대에게 댄스, 요때 댄스가 아마 그 가지들 많은 거 얘기할 거거든요. 그들의 뿌리 아래에 있는 이런 것들, 동물이겠다.
굴 이런 거. 실제로 이제 이렇게 돌고 도는 거지. 근데 이 지문 같은 경우는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zero waste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쓰레기가 남질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엔 쓰레기가 남질 않는 게 다 돌고 돌기 때문에. 그래 곰이 만약에 죽으면 그게 또 퇴비가 돼서 나무에게 좋은 또 이제 밑거름이 되고 그것도 나무가 무너지고 나면 또 뭐에 밑거름이 되고 다 돌고 돌잖아. 그런 비슷한 지문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이 지문은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3번.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통 이게 이제 우리 모의고사로 치면 29번이죠.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기억을 해줘야 될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A 이렇게 골라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번호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 번호로 나오는 것들하고 골라라고 하는 문제가 접근 방법이 틀려요. 이게 어떻게 틀리냐면 번호로 골라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요 정도, 길게는 이 정도까지 읽어서 정확하게 얘가 뭘 얘기해 주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자, 다시 말하면 1번 주제를 찾아야 돼요. 그 주제를 가지고서 반대말을 찾는 거야. 이게 이 낱말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요 초반, 근데 여기가 해석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 버릴 게 아니라 여기까지를 봐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고, 만약에 여기까지 봤는데 답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솔직하게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찍는 게 나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차라리 이 문제를 틀리고, 이거 어차피 3점짜리일 건데, 틀리고 차라리 다른 문제를 나 2점짜리 두 문제 더 맞춘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괜히 몇 번씩 쳐다보고 있지 말고. 근데 보통은 내가 주제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 그 반대말 찾기는 생각보다 쉬워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 또 다음에 또 나오면 그때 또 설명해 줄 수 있도록 하고, 그 수능도 마찬가지고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인데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접근 방법들을 계속해서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주제 찾듯이 문제를 접근하면 안 되고요. 이게 영역이 틀리거든. 그래서 요게 독해 영역이 있고요. 작문 영역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작문 영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작문을 하듯이 접근을 해줘야 돼. 근데 독해 영역처럼 해석을 해버리면, 독해 영역처럼 문제를 풀면 당연히 얘는 여러분들 못 찾아요. 못 찾는데 찾으려고 하니까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접근 방법을, 그러니까 그 이제는 고등학교 3학년쯤 되면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봤잖아요. 우리 학원에서도 연습 많이 하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 문제 번호를 딱 보고서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야 돼,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야 돼,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야 돼가 먼저 생각이 나야 돼. 그래야지 실력이 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가봅시다. 65 million years ago. 자, 6,500만 년 전에 a meteor, 유성이죠. 뿅 날아가는 거. 그다음에 이건 부연섬입니다. 뉴욕 사이즈의 유성이 slammed into the earth, 지구에 충돌했어요.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알잖아. 아니, 이러면 또 길어지는데. 빨리 하고 끝내고 싶은데. 읽고 나서 오씨 브라보 나 해석했어, 천재인 듯, 이게 아니라 상상을 해야 돼. 진짜 제발 부탁하는데 꼭 한 번만 더 되짚어 주세요. 차라리 두 번 읽는 것보다 한 번 상상하는 게 훨씬 더 도움돼. 자, 그럼 상상해 봅시다. 유성이 지구에서 슝 이렇게 날아가다가 지구로 뻥 부딪혔어요. 우리 영화도 있잖아, 아마겟돈 이런 거. 자, 뻥 부딪혔어. 어떻게 될까? 밑에 보면 다이노소로 나오죠. 그럼 당연히 공룡이 멸종했을 거 아니야. 그러잖아. 뭐 핵폭탄 몇 천 개 막 이렇게 돼가지고 뭐 지구상에 뭐가 어떻게 되고 대륙이 바뀌고,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그런 거. 자, 환경적인 혼란이 주어. 어떤 혼란이냐면 ensued, 뒤따라진. 요건 몰라도 되는 단어 같고, 뒤따른 환경적인 혼란이 is widely believed to have paid, 여기까지. 여기 나와 있죠. 공룡을 멸종시킨 것처럼 보입니다. 간단하죠, 맞죠? 자, 그러고 나서 우리 요거 하나 넣을게요. 자, 문장의 동사는 현재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to have pp 보이지?
그러면 가르쳐 줬었죠. to have pp를 쓰는 이유는 주절의 시제와 to 부정사가 시제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믿어지는 건 현재고요. to have pp는 실제로 과거 동사의 뜻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소리죠. 기억해주고 해석은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공룡이 멸종했어요. 자, 여기까지. 자, 이제 우리 주제 찾아야 되니까 상상을 딱 하는 거야. 유성 뻥, 공룡 빵 됐죠. 하지만 나왔네. 그럼 여기서 뭐가 더 있단 소리야. It also 또한 had a less well-known effect. 다른 덜 알려진 결과를 가지더라. 효과를 가지더라. 자, 여기서 우리 순서 하나만 할게요. also 있죠. 예를 쓴다라는 말은 문정삽입이나 순서에서 예를 쓴다라는 말은 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also를 쓰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썼다라는 말은 이 앞에 사건이 있었다는 소리잖아. 그 사건이 뭔데? 공룡이 멸망한 거죠. 그러니까 공룡이 멸망했는데 그거는 잘 알려진 사건이고 덜 알려진 사건이 하나가 있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덜 알려진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이 다음에 이제 쭉 이렇게 풀어나가겠다라고 이제 밑밥을 깔아준 거예요. 되겠죠? 자, 켄 칼데리아에 따르면 카네기 연구소의 월싱턴 인 캘리포니아에 있는 벌이고요. 자, 그 유성은 또한 threw up, 요때 threw up이 뿜뿜 따거든. The best 방대한 양의 suffered 유황이죠. 유황을 뿜어냈어요. Which then rained 그리고 나서 관계대명사 주격 떨어진 거야. 어디로? 바다로. 뭐로써? 이거 여러분들 보면 배운 거 있죠? 황산이죠. 황산으로. 자, 황산이 전 지구적으로 쫙 퍼져가지고 바다로 빡 떨어졌다 생각해 봐봐. 자, 바다의 윗부분은 became acidified 산성화가 되었겠죠. For a brief moment 짧은 순간에. 자,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됐지? 어쩌면 only 1 or 2 years 1-2년 안에 1-2년 안에 산성화가 된 거야. 하지만 that was enough. 1-2년은 충분했어요. 1-2년은 충분해. 1-2년이면 오케이. 자, more or less가 거의입니다. 외우세요. 모든 바다 생명체는 주어. 어떤 생명체냐면 자, 이제 상상하는 거야. 조개를 만들고 뼈를 만드는 뭐로부터? 요때 from이라고 뜻이 똑같습니다. out of가 뭐로부터? 칼슘 카보네이트 탄산 칼슘 맞는 거 모르겠다. 탄산 칼슘으로부터 뼈와 조개를 만들어내는 거의 모든 바다 생명체. 자, 뼈와 조개를 만들어내는 그렇죠. 그냥 뭐 우리가 대충 뭐 알죠. 뭐 있잖아. 그거 그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거 그런 생명체가 어떻게 됐다고? 드물어지거나 거의 멸종. 그 다음 handful 요도 해야 되고. 체크할게요. 소수의 산호가 must have survived 살아남았었을지는 몰라. 그리고 나서 요것도 외워야 되죠. must have pp 했었을지 모른다. 살아남았을지는 몰라. 그럼에도 we would not still have them 그러지 않았다면이겠다. 않았다면 요거는 좀 생각해 주세요. We would not still have 여전히 가지고 있지 않겠죠. 그것들을 지구에 오늘날. 그러니까 몇몇은 살아남아서 지구에 있기는 해요. 하지만 걔네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산호입니다. 산호들은 그럼에도 요것도 외우고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to 알죠? to 형용사 to 동사 원형 너무 형용사 해서 동사 원형 할 수 없다죠. 너무 드물어서 to leave their imprint 흔적을 남길 수 없습니다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다 멸종해서 흔적을 뭐 안 남긴 거야.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종이 진화를 하는 과정들이 있잖아. 그래서 우리 최근에 그 뭐 15,000년 전에 강아지인가 뭐 15만 년 전에 강아지인가 그게 발견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딱 늑대와 강아지의 중간 단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
그 강아지가 발견됐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가 강아지를 봤을 때 그 유전자가 어떻게 진화에 맞춰서 변했는지 요런 흔적들이 있다고. 그 화석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그런데 잘 봐봐. 지금 우리가 산호가 있어요. 코랄이 있잖아. 우리 지구에는. 근데 너무 드물어서 그들의 흔적이 없다니까. 됐죠? 하지만 없어요. They did not this가 빠져야 돼요. appear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아시 사라지진 않았다니까. 이게 아니라 이게 잘못 갔다. 자, 답은 일단 5번이고요. 자, 너무 드물어서 흔적이 없어요. 자, 봐봐. 6,500만 년 전이잖아. 6,500만 년부터 2002년까지 지금 이제 산호가 관찰된 거는 이제 뭐 한 100년이라 치고 한 1000년이라 치고 그러면 6,490만 년 동안 산호가 어떻게 진화가 되었고 어떤 풋프린트, 어떤 임프린트를 가졌는지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야. 알 수가 없는 거야. 거의 멸종해서 they did not appear 나타나진 않아요. 어디에서? 화석에서. 그러니까 잘 봐봐. 사라지진 않았는데 사라지진 않았다 하면 되죠. 멸종되진 않았어요. 멸종되진 않았는데 멸종은 아닌데 너무 드물어서 화석 자료가 없다 하면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화석 리코드에서 나타나지는 않는다. For a full 2 million years 거의 200만 년 동안 200만 년 동안 화석 연료로 관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잡고 갔냐면 주제를 계속해서 잡고 간 거예요. 주제는 요거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답이 나오는데 보통 이렇게 낱말 문제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 4번까지 읽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4번까지 해석을 잘한 것 같아. 근데 4번까지 읽었는데 4번까지 해서 답이 안 나오잖아요. 굉장히 당황하죠. 아씨 틀렸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해석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면 꼭 5번까지 여러분들 봐줄 수 있도록 합시다. 알았죠? 그래서 답은 5번이었고요. 마지막. 자, it is 형용사, to 부정사, for 명사죠. 가주어, 진주어,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그래서 외우세요. 못 외우는 사람, 도우나. 형용사, for 명사, to 동원. 해석이 1번, 2번, 3번 하면 됩니다. 것은 형용사다. 요것도 써놓고 배워라. 도우나. 잘 배워라. 자, 소음의 벽이니까 방음벽 할게요. 자, 방음벽의 양쪽의 면이 동일하게 보이는 것은 흔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동일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방음벽 하니까 우리 요거 생각해 볼게요. 그냥 가자. 나오잖아. 자, 이렇게 생겼죠. 여기 보면 방음벽이 한쪽 면은 평평하고요. 벽에 붙여야 되니까. 그리고 소리를 흡수하는 벽은 약간 좀 스펀지처럼 우리 그 왜 계란판처럼 울퉁불퉁하고 그렇게 생겼습니다. 요런 식으로 좀 울퉁불퉁하게 생겼죠. 그래서 단면을 살펴보면 안 나오네. 말고 하여튼 뭐 그래 생겼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그 벽에 붙이는 방음벽이라기보다는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 이 도로에 붙는 그런 방음벽들이거든요. 얘네들은 도로에 붙는 거. 요것도 봐봐. 양쪽 면이 똑같은 모양이 아니잖아. 그렇지? 요것도 기억해 주세요. 요거에 관한 얘기니까. 자, 뭐 때문이냐면 it is usually only one side of the barrier that is required. 요것도 생긴 모양 볼래? it is 대시고 동사 있죠. 그러면 주격 관계 대명사처럼 보이지만 강조해요. 그러면 요 부분을 바로라고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요거부터 해석할게요. 요 두 개 합치면 수동태. 요거 되는 것은 반사하다, reflect. 그리고 observe, 흡수하다.
소음을 흡수하고 반사하도록 요구되는 것은 바로 벽의 한쪽 면이더라. 맞죠? 맞잖아. 양쪽, 그러니까 방음벽의 양쪽이 그 소음을 반사하거나 흡수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한쪽 면만 소음을 흡수하고 반사하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모양이 같을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 The difference 주어 between the two sides of a barrier. 장벽의 두 면의 차이는 should be. 자, 첫 번째 should 나왔죠. 그러면 얘가 주제란 소리야. 그럼 여기까지만 보고서 어디까지? 여기까지만 보고서 여러분들은 답을 찾아줘야 됩니다. 왜? 주제 문제이기 때문에. 주제 문제에서는 must라든지 have to라든지 should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 주제라고 생각하시고요. 그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해석을 꼼꼼하게 해서 그 다음 걸 읽어버리면 시간 낭비가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 것까지 읽지 말고 집어마 요까지만 보고서 답을 찾는 연습들을 해줘야 돼. 그래야지 시간이 줄어들잖아. 그렇지? 자, 그럼 가봅시다. Should be determined. 결정돼야 되죠. On aesthetic. 미적으로. 그러니까 보기에 좋아야 되고 be as well as A죠. acoustic ground. 요때 acoustic이 음향적인 그런 이유뿐만 아니라 미적으로 결정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벽의 각각의 면은 should be designed 돼야 돼요. to integrate. 요 단어 외우고 통합시키다죠. 통합하다. the landscape. 풍경을 통합해야 되고 그리고 the backdrop. 요때 배경이라고 합시다. 맞죠? 어떤 배경이냐면 it is to be viewed. 보여지는. 다시 말하면 똑같은 말이잖아. 보기에 좋아야 돼. 주변 경관과 굉장히 많이 어울려야 된다는 소리야. 어울려야지. 그러면 그래야 됩니다. 미적으로 아름다워야 돼요. 자, 그러면 답은 5번. 중요한 고려사항 할 때, 디자인할 때 분사구문 a two-faced noise barrier. 양면의 소음 장벽을 만들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자, 1번 해석해 줄게요. Aesthetic elements of designs for public structures. 그래서 공공 건축물 설계의 미적 요소. 자, 미적 요소는 됩니다. 요거 때문에 안 되죠. 근데 또 이래 우기는 애들 있고, 선생님 공공 건축물에 방음벽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방음벽 얘기인데 공공 건축물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줘야 돼. 그러니까 한 단어 때문에 답이 되고 안 되고가 되니까 굉장히 유심하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그다음 2번 differences between noise barriers and other barriers. 자, 방음벽과 다른 장벽의 차이. 이건 답이 아니고요. Reasons to face the noise barriers are needed in wooded areas. 그래서 숲이 우거진 지역에 양면 방음벽이 필요한 이유 절대 아닙니다. 그럼 4번 methods of calculating the ecological impact of a noise barrier. 그래서 방음벽의 생태적 영향을 계산하는 방법 아니죠. 그걸 다 보고 본방법이지. 자, 근데 우리는 내신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 거 볼게요. 따라서 요때 face를 얼굴로 하는데 명사로 쓰면 직면하다고. 자, 봐봐. 벽의 얼굴은 이상하잖아. 면이라고 하면 되죠. 벽의 면은 그 다음 어떤 벽이냐면 향하고 있는, 길을 향하고 있는 벽은 포함해야 돼요. 뭐를? 패턴 또는 밝은 색깔. 왜? 주변 경관과 어울려야 되잖아. 반면에 다른 면은 어떤 면이냐면 집 반대에 서 있는 면은 다루어져야 됩니다. In a more discreet fashion. 더 신중하게, 더 신중한 방법으로 다루어져야 되더라. 따라서 a facade 정면은 maybe plain 평평할지도 모르고요. 병렬이죠. 형용사 병렬. 디자인 될지도 모릅니다. to merge가 이으다 안 되고 merge가 합치다. 합치기 위해서. in with 뭐와 neighboring planting. 이때 neighboring이 이웃이라고 하는데요. 이웃하는 식물과 합쳐지기 위해서 디자인되어야 됩니다. 주변 경관과 어울려야 된다라는 말을 계속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대다수의 방음벽의 유형은 can be designed 될 수 있죠. 이것을 염두에 두고
명백한 예외와 함께. 뭐에? transparent. 이 단어는 필수 단어니까 외워주세요. 투명한 방음벽의 예외와 함께. 투명한 방음벽은 그냥 다 보이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transparent 이 단어 꼭 외워주고, trans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옮기다라는 뜻이 있는데, 실제로는 투명한이 되는 게 실제로 내가 그 창문으로 밖을 쳐다보면 밖에 모양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시야를 옮겨준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실제로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투명한 장벽의 예외. 그래 많은 요때 바이오 베리어스 있죠. 요게 생태 장벽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나무 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 됐고, 자, 플랜팅은 나무를 심는 것은 on either side of the barrier. 양쪽 면에 should also be designed 해야 돼요. with each separate identity in mind. 그래서 각각의 떨어진 정체성 또는 다른 정체성을 염두에 두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개 올리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하루에 보통 8개 정도 녹화를 해요. 7개, 8개 정도. 그래서 요거 2개 더 하면, 그러니까 한 과를 더 해버리면 1시간 정도 더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해서 지금 4개를 찍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제 했던 내용하고 똑같이. 그래서 오늘 힘들어서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일은 요거 고등부는 그 다음 거 올라가지 싶으니까 내일 하고, 그 어제 잠깐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그 녹음이 안 들어가서 못했는 부분이, 일단은 지금 그 토요일은 일단 안 돼도 일요일은 수업을 할까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분위기 보고 일단 내일까지. 오늘 부산 한 명 나왔다는데 요렇게 한 명 정도 늘어나는 추세면 해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추세 보고 결정할 거니까. 그래서 일단 토요일이나 이렇게 문자를 줄게요. 만약에 토요일까지 문자가 안 가면 일요일도 수업을 안 하는 거고, 일요일 날까지 문자가 안 가면 그 다음 주도 수업을 안 하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건강 조심하고 고3이니까 계속해서 공부해 주고요. 단어 챙겨서 외워주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내일 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럼 마칠게요. 뿅.